뭐라고 서두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전에 우리 부산시의회 의장으로 했던 김석조 우리 고문님과 MBC 사장 하셨던 김영 선배님, 다 제 개인적으로서는 제가 여기 부산수산대학 부경대학 출신입니다. 선배님들이십니다. 이런 인연이 겹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도 정치적 입장에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실은 제가 몸담고 있는 쪽에서는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게 지금 오늘의 현실이고 부산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아주 오랜만에 10년도 넘고 한 5, 6년도 넘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고맙구나, 부산이 닮아가는 게 이런 것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감동스러운 게 부산 포럼에서 지난번 한번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부산의 어르신들과 선후배님들 모시고 또 전국에서 오는 우리 갈망하는 어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분들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속해 있는 대학생 불교연합회 대불련의 부산 동무님들도 꽤 많이 보이십니다. 이런 입장에서 제가 오늘 주제넘게도 제 고향이 완도거든요. 완도 섬 사람이 부산에서 계획과 통합이라는 세계 수도 부산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게 됨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저도 경상도 쪽에서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부경대학에서 석자 초등교수를 했고, 저 경남의 통영에 있는 경상대학에 저는 한 23년 지금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한동대학과 대구대 영남대학에서는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전라도에서는 물론 강의를 합니다만은 이쪽만큼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부산에 오고 특히 불경 쪽에 오면 이런 소개를 제가 합니다. 제 이름이 좀 밑에 이영호잖아요.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지난번 강의 때 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고 선후배님들이 계셔서 좀 식상할 수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영남과 호남을 두루 이롭게 하는 이영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부산에 제가 첫 발을 디딘 데가 지난 1975년,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거든요. 왜 부산으로 왔는 거니?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조국근대화 산업화 기술하는 1972년의 첫 번째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때부터 기능경진대회가 실업계 학교에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특목고, 요즘은 특목고라 많이 부르기도하는 실업계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기훈련을 부산으로 온 바가 있습니다. 그때가 1975년입니다. 그때 저는 영광스럽게도 부산수산대학에, 지금은 부경대학입니다만은 전기훈련을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직접 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지금 현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산에서 타운홀 미팅을 제 고개인 부경대학에서 할 때 저는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왜? 부산 제 눈으로 보면 조금 이상하구나,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부산이 이제 바다로, 세계로 가는 길목에 서 있구나라고 분명히 느끼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972년, 75년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뵙고 나서 그 산업 기능인력 썩 기술 보급 이랬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부경대학에 자료를 찾아보라고 그랬더니 1972년도 자료가 마지막으로 있더라고요.
왜인 줄 아십니까? 1972년까지만 하더라도 1차 경제개발 계획 수립할 때 우리 수출 액수가 10억 불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1조 5천억에 불과하죠. 그 80%가 농수산물이었습니다. 그걸 다시 100으로 환산했을 때 우리 수산물 수요가 80%였기 때문입니다. 불과 1977년 5년 뒤에 제가 77학번이거든요. 5년 뒤에 100억 불 달성. 여기 공직에 계신 분들 다 기억할 겁니다. 1976년까지는 영가봉제, 호봉제가 없었습니다. 1976년에 호봉제가 되고 제가 77년 때 대학 가는 해 겨우 상여금이 생겼습니다. 우리 바다에서는 그 상여금이 직가림이라고 하죠. 원래 어로활동에서부터 생긴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 바다의 현장에서는 진즉 사용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1972년에 오셨던 이게 마지막이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수산대학 국영대학에서 50년 만에 대통령이 오셔서 했죠.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뭐 때문에 부산수산대학으로 오셨냐? 경제장관 회의를 분기별로 부산수산대학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제가 참 답답한 게 있습니다. 우리 바다가, 우리 국가가 바다를 향하고 세계로 나갔을 때만이 최고 부강한 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오늘 자료가 없습니다만 자료 방에다가 공유할 수 있도록 올려놓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중국 산동성 장보고 대사의 유적지를 복원하는 장보고 재단을 만들고 2005년에 일본, 우리, 중국 500억씩 투자해가지고 복원 사업을 했던 곳인데 일본은 엘린사 정도 그냥 수습하는 데 불과했고 중국은 한 30만 평에다가 3개국의 장보고 역사를 만들어놨죠. 지금 이미 관광지가 돼버렸죠. 우리는 그런데 원인도 모를 조금 이상한 국적이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넘어가더라고요. 자, 잠깐 이 모습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딘 줄 아십니까? 지난번 강의 때 제가 썼습니다마는 태종대에 있는 순직선언 일원탑입니다. 저는 석 달 이상 부산을 안 올 때면 반드시 저것을 들려서 다른 일을 봅니다. 막걸리 한 잔이라도 따라 놓습니다. 부산에 우리 조국 근대화에 열정을 바쳤던 그 기반이 됐던 분들이 누구였습니까? 독일 강구 파독 간호사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분들보다도 100배, 1000배 더 많은 위협을 했던 분들이 여기에 묻혀 계신 이분들입니다. 부산 그런데 저 순직선언 이론탑을 어떻게 되고 하십니까? 1974년 박정희 대통령께서 준공을 착공을 해가지고 서거하시는 1979년에 안봉에서 준공을 합니다. 그런데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2000년 국회의원 선거 떨어지고 2004년에 당선돼서야 여기 리모델링을 하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역사를 이기면 국가도 민족도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산이 어떤 곳입니까? 부산은 우리 근대의 기수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부산은 우리나라 최고 심장입니다. 서울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감히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부산 제2의 도시, 제2의 수도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나가는 해양 수도. 바다로 나갔을 때 우리는 번영했고 흥했습니다. 세국 정책에 의해서 역사를 보더라도 바다를 통하지 않았을 때는 항상 뒤처졌습니다. 부산은 어떻습니까? 실례로 이렇게 중요한 곳이 방치되어 있다.
제가 와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요즘 가보면 앞에다가 순직선언 유럽탑 앞에 혐오시설이라고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놓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강주의 5.18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달리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민주화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들 3천여 분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곳에 몇 분 모셔져 있습니까? 여기 오늘 제가 고문 맡고 있는 전국 해상선언 노동조합 연맹 원양노조부터 고문을 맡은 게 오늘날까지 18년째 제가 맡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 전국 이 자리를 꽉 메울 수 있는 우리 노조 단위 노조 58개 노조에서 한 10분만 얻어 500석은 넘어버릴 건데 지금 위원장 선거하면서 지금 요즘 약간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임 위원장님 하셨고 지금 선언센터의 이사장님 하시는 전임 노원위원장 우리 정태일 위원장님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9,393위가 잠들어 계십니다. 자, 9,863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80년대 우리 경제개발 단계 100억 불 수출하는 그 다음에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신을 못 찾으신 분이 90% 이상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것이고 저분들은 어뢰에 의해서 우리 조국 근대하에 파독 강부보다 파독 간호사보다 100배, 1000배 이상 월남전 파병했던 분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였던 저것을 방치하는 부산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저 완도선 놈이 부산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뜻을 이루고 이룰 수 있는 곳에 제가 갈 수 있다면 반드시 순국 선열의 반열에 올릴 것을 저는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후배, 우리 부산을 아끼는 오늘 여기 와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런 아름다운 곳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도 이런 시절에서 이런 정도 규모 제가 이것을 AI로 합성을 해봤습니다만은 이게 제가 아레나 전문 공연장을 지어고 구상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현역 때 노무현 대통령님 지시에 의해서 뭐 지시라고 해야죠. 제가 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금방진 얘기니까. 부산에 먹거리를 주자. 이게 투포트 시스템 신항만의 개발과 강양 중에서 신항만이 자초될 위험이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기억하고 부산에서도 강양에서 또 국회 청와대 데모하러 오신 분들 여기도 계실 겁니다. 투포트 시스템 살려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신항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산은 공동화를 어떻게 메꿀 것인가? 자, 그래서 2005년에 항만공사를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이렇게 세 군데를 만들었죠. 2007년도에 두 군데, 다섯 군데. 그러면서 부산 북항을 여기에 의장님도 하셨고 여기 정치 하시는 분들도 몇 분 오셨으니까 제가 거짓말 못 하겠죠. 북항을 부산에 되돌려 드렸습니다. 지금 땅값이 아까 4,5천만 원 한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만 평균 잡아도 한 2천, 3천 하겠더라고요. 그럼 10만 평, 20만 평인가요? 그냥 10만 평이라도 조금 넘깁시다. 그때 당시에 1500억으로 만들어 15조를 부산시에다 그냥 줬습니다. 어떻게 만들라고? 호주의 시드니보다도 아름다운 부산의 오페라 하우스 등을 시드니 항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낼 것을 주문하고 드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파트만 올라있어. 아파트만. 부산에서 저 오륙교에서 쫙 바라다 보면 들어올 때 얼마나 좋습니까? 심지어 외국인들이 저녁에 오면 저 철양에서부터 저 우리 삼복동에 있는 이 집들을 보면서 거대 아파트가 들어섰다라고 저게 뭐지?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 경관을 완전히 버렸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박수 칠 것 같아. 한번 크게 치면 그러면 선물이 드려야 되겠네요. 저는 국국항로 좋습니다. 국국항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역사적 지정학적 이치로 봐서도 우리는 국국항로를 해야 됩니다. 저 지도 제가 2000년에 선거 나왔을 때 거꾸로 된 지도라고 했지만 실은 저 남방에서는 이게 옳게 된 지도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완도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게 북극에 있는 가상기지입니다. 이 항로 개척해야 됩니다. 왜? 여행 돌아가면 21,000km지만 이렇게 가면 13,000에 불과합니다. 무려 37%나 항해 기간이 단축됩니다. 그런데 돈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캐시는 하겠습니다. 비용이 절감된다고 하지만 세빙선을 통해서 가고 저 얼음이 다 녹아서 간다라고 하는데 뭐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정치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정치면서 예 좋습니다. 정치면서 러시아와 중국과 인접 국가 간의 외교입니다. 그리고 자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국항로는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유불리를 떠나서 이재명 대통령은 말만 한 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을 줬고 신앙만을 했고 그리고 하나 더 강한대교 4,500억 들여서 민자유치 1호 사업이라고 부산에서는 자랑들 합니다. 4,500억 들여서 자랑할 수 있습니까? 제가 부산 항해 인접도로 항구 인접도로에 2,800억 예산 배정했습니다. 저거 제대로 하면 7천억, 8천억짜리입니다. 그 뺀다면 지금 민자유치 지금 저렇게 해서 가장 활성화된 좋은 부산대교를 저 북한까지 넘어가서 이제 터널 거쳐서 저 개정까지 넘어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자 하나만 더 지적해 볼까요? 이게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볼까요? 부산이요 공기가 엄청 좋은 곳이었습니다. 요즘 서민들에는 공기가 나쁜 이유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기 대우 마리나 있는데 마리나 해운대 높은 빌딩들 다 들여서 버렸습니다. 여기 바람이 동네를 통하여서 서면으로 해서 강북동으로 쭉 빠져나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부산항이 어지간한 곳에서도 교통이 공기가 아주 좋은 곳이었거든요. 저기 땅을 맡고 나서요. 지금 과거 자료하고 현재 자료 분석해 보십시오. 제가 공익소송을 한번 제기하려고 제가 법률사무소 그러니까 로펌에 고문을 할 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부산에 정치 때문에 한다라고 오해받을까 봐서 소송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이 지금 그 피해가 엄청나게 클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만들어진 고층 빌딩이 있고 나서 서면과 강북동의 공기질을 보면 비교 분석 제가 오늘 이제 딱 요즘은 AI 시대잖아요. 그냥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공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면 시대 납니다. 부산이 400만니까 갔다가 지금 350만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공기질이 안 좋아졌다? 해양도시인데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우리 부산 시민들이 뽑아준 머슴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머슴들이 그냥 뭐 하다가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예부인 시각으로 보는 부산의 1970년에 와서 50년 동안 관계를 맺고 있는 이영호 눈에는 보이는데 전문가라는 분들이 눈에 안 보일까요? 자, 해양수산부 장관 이번에 낙마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반드시 부산에서 해야 된다며요. 부산 바뀐 게 있습니까? 예산이 늘어난 게 있습니까? 2008년도에 이영호가 해양수산부 예산 5조 8천억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6조 7조도 안 한 6조 9천억이 불과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늘었다고 1조나 늘었네 이러겠죠. 당시 2008년도 환경부 예산이 3조입니다. 금년도 환경부 예산이 10조입니다. 내년에 해양수산부 예산이 이제 7조 한 4천억 마지막 통과 이러면서 7조 5천억이 가깝고 추경까지 편성하면 7조 5천억은 달아갈 겁니다. 저는 제가 믿는 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해양수산부 예산 10조 확보 이게 공약이다. 들어주면 하겠다. 이래서
운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 얘기까지 나와버리네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들이 꽤 많이 있죠. 북한에 호주에 시드니만큼 해놓고 거기에다 지금 K-푸드, K-팝, K-컬처 이래가지고 잘 좋아지잖아요. 이 북극항로 저기서 돈을 벌어내야 얼마 전략하고 얼마 아끼겠습니까? 물동량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예교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지만 강론인 소프트웨어가 없어서는 저쪽에 도루묵이 또 저한테 뭐라 할라? 도루묵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런 세빙선 저는요 남극도 북극도 다 가봤거든요. 그것도 20년 전에. 이게 접니다. 제가 태어난 조대학이라는 조대학에 자원 바다예요. 고기가 없다고요. 여기 우리 어민들 저 열심히 하고 또 업 정책부 저희갖고 감축했던 우리 어민들 잠깐 일어나보세요. 인사 한번. 저 감축 때문에 오시고 했던 분들 저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고기가 없다고요. 제가 이라고 얘기해 볼까요? 여기 MBC 사장했던 우리 김정 선배님 저 영어만에서 학교 다닐 때요. 아마도 이렇게 보면 멸치 떴을 겁니다. 학교 앞에서 영도 앞에서 연안에 제가 75년에 와서도 앞에 영도에서 자취하면서 낚시해서 고기 잡아서 된장국에 이어서 꼬시래기 이런 것들을 먹었으니까 그 고기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도 께서도 물고기 얘기한 게 그냥 맛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식량 자원은 우리 수계사는 물에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번식 능력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닭이 날마다 달걀을 내는 양계장의 닭도 몇 년? 3년. 그러면 1000개 알 낳으면 끝입니다. 자, 독가시치가 그 2억 개의 알을 갖고 있습니다. 참치, 가랑어 평균 650만 개의 알을 갖고 있습니다. 조건이 좋으면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어찌 돼요? 어디 규정에가 그런 거 있는가 해양수업에서 그런 규정 만들어가지고 참치 잡으면 버려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원양어선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850척 거의 천여척이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하면 공식적으로는 850척이에요. 우리 경제를 살렸거든요. 우리를 먹거리를 만들었고 우리 경제의 산업 기반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몇 척인 줄 아세요? 187척. 누가 없앴습니까? 그러면서 심지어 이런 문구가 어디에 돌아섭니다. 제가 저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원양어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자, 여기가 뭐가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참 답답해서요. 노골적인 얘기는 빼고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뭐예요? 해양수산부 조직에 감시센터가 있습니다. 감시센터. 감시. 우리 국민들을 죄인 취급하는 거죠. 우리 어민들을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왜 내 눈에는 보이는데 다른 장관들 눈에는 부산 시민들은 우리 어민들 눈에는 안 보였습니까? 우리 어민들이 죄인입니까? 자, 육지로부터 내려오는 세계의 해양학자들은 육지로부터 내려오는 오염원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경우가 85%라고 다 주장을 합니다. 저희 이용호는 95%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민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없앴다고요? 천만에 아닙니다. 동해안에 물고기 없다고 오늘 수협 기자나 이런 데서 대형 트롤에나 관계자 제 두 분밖에 안 오셨네. 가서 조합장님들과 회원님들께 전달하십시오. 지난번 내가 어민들 전체 대통령 비서관 할 때 와서 전국 돌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오늘 여기 아마도 해경 정보관도 와 계실 겁니다. 그때 제가
양양에서 할 때 어떤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지금 우리 전문가들끼리는 고기업단 말 하지 말자. 고기업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오늘은 우리 전문가님 안 알아봐도 됩니다. 지금 NLL 이쪽에 배들이 몇 척 떠 있는가 확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날 천공 23척, 평균 1500척 이상이 동해안 NLL 성에서 다 조업을 합니다. 고기 잡아버립니다. 그 고기가 부산까지 내려옵니까? 어민들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을 하라는데, 정책적인 구조조정을 하는데 세금을 또 내려가는 거예요. 와, 제가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우리 해양수산부 직원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이 하실까? 지금은 그 생각을 좀 많이 접었습니다. 이제 제가 대표 비서실에서는 해양수산부 직원들 많이 혼났겠죠. 이게 우리 시각입니다. 시각. 자, 부산에 850척의 천여척의 원양어선이 들어왔을 때 부산의 경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일반 산업 파급 지수를 4 정도로 보지만 수산에서는 우리 유통가공까지 다 합쳐서 7, 8로 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천여척에 와서 5억씩만 쓰더라도 5천억을 쓰는데 5천억에다 7 곱하는 게 5, 7이 35, 3조 5천억. 이렇게 파급 효과를 쓰거든요. 이게 우리 수산업입니다. 북극 항로 와서 해운 물류만 가지고 부산시 경제가 좋아져요? 콘텐츠 닮아야 됩니다. 해양금융 문재인 정부 때 제가 문재인 대통령 해양수산특위위원장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그때도 해양금융공사 50조에서 70조 운영하기로 판을 짜놨거든요. 그런데 자본금 5조밖에 아니었어. 그래 여기 해양진흥공사 안병 안 사장님? 안 보이구나. 혹시 해양금융공사 오신 분 있나요? 이분들이 눈치 보이라고 아무도 못 나오셨구나. 이렇습니다. 부산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5조에서 자본금 10조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배수 4배수만 한 40조에서 약 60조, 70조는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부산의 먹거리입니다. 지금 187척이 부산에 들어온 배가 없습니다. 원양어선이 다 기름값 비싸다고. 근데 나 같으면 부산에서 한 1억씩만 기름값 보조해보면 저 아르헨티나에서 오징어 잡다가 여기 와서 수리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가 들어가요? 적어도 10억씩은 뿌리거든요. 이런 걸 왜 내 눈에는 보이는데 안 보일까? 이런 게 답답합니다. 이게 진화모가 1957년에 출항을 합니다. 우리 진화모가 출항했을 때 진화모는 박정희 대통령 눈물겨운 우리 배고팠을 때 생존이었습니다. 생존의 현장. 이제는 부산이 나침판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세계 최고 해양 수도가 되는 나침반이 돼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지금 보내줬잖아요. 이제 이전합니다. 여기에다 콘텐츠를 담아야 됩니다. 북극항로뿐만 아니라 해양수산의 모든 조건은 2007년도에 저 김용호 국회의장님까지 하셨던 분 영도 지역 볼 때 제가 영도에다 싹 이렇게 제가 그때는 우리가 집권 다녔으니까 그리 다 주니까 김용호 의장님은 지금도 저한테 가끔씩 전화를 하거든요. 어머성호 그때 했던 다 그런 분들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토대를 마련했는데 20년 동안 단 한 가지도 못 해놨어요. 제가 돌아와서 지금 이렇게 부산 와서 이 강의 작업하려고 전번에 보고 이번에 보니까 기가 차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뭐래요? 이때 만들었던 통계탑 여러분들 잘 구성하셔야 됩니다. 부산 사람이 아닌 좋든 싫든 이재명 대통령 뭐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저 개헌 같은 거 선포 안 하면 5년 갑니다.
5년 안에. 그런데 부산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기회입니다. 다른 나라도. 심지어요, 스리랑카에 항구도 개발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베트남에 수상이 오셨을 때 공교롭게도 오시기 하루 전날 새우 양식장에서 베트남인 한 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감전사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인적인 연락을 해가지고 저녁 오시는데 불편해질 수 있을까봐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 그때 여기에 계신 분들이 계시면은 뭐 혹시 저 우리 관련 부산 항만청 공사 직원 한 분도 없네. 겁나겠죠.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연락을 취해서 단 한마디도 안 하고 가시고 스마트항만 동원해서 운영하는 신항만의 동원의 신항만을 보여드렸습니다. 사람이 컨테이너 딱 실은 데부터 배에 실을 때까지 한 사람이 없어도 될 수 있는 게 지금 AI, 랏을 이용한 지금은 신항만입니다. 너무너무 베트남 수상이 부러워해요. 그러면서 당장 동원에 투자 제의를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경쟁력이 다른 때도 높아집니다. 왜? 그런 사회주의 국가들은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욕심이 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아, 그래, 부산 제대로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로 해서, 이거는 옛날 해양대학에 제가 전체 강의를 할 때인데 뭐 때문에요? 그때 해양대학에서 가장 생선 내비역 근무 제도가 파기가 돼가지고 석 달 남겨놓고 저한테 왔더라고요. 석 달 만에 그냥 그 제도 운영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해양대학 양쪽 목포하고 한국해양대학에서 전체 강의를 할 때입니다. 그 뒤로는 지금 안정적인데 또다시 문제가 되죠. 자, 이런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K-팝 아레나,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봤던 곳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북구 강릉 해야 됩니다. 자, 부산대교가 보이는, 부산항이 보이는 곳에 이게 아레나 시설로 해놨는데 나중에 다시 사진 한 장 나올 겁니다. 아레나 K-팝 전용 공연장. 영국에 O2 공연장이 있고 전 세계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K-팝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저런 공연장 5만 관중이 모이는 공연장 하나 정도를 북한에다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내가 됐든 가덕도가 됐든 신공항을 가능하면 빨리 안수를 하고 전 세계인들이 모이고, 그리고 바다섬에 미쳐있는 우리 선정필 대표님도 와 계십니다만은 섬강강, 사우디 아일랜드, 우리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 섬이 몇 개 있습니까? 우리는 무려 4천여 개의 섬이 있습니다. 장원화됩니다. 사우디 아일랜드보다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저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저 공연장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떻겠어요? 부산시 내년도 예산이 18조 정도 되더라고요. 18조. 저기에 설령 1조가 들어간데도 못하겠습니까? 해양수산부 왔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열심히 여기까지 보내줬는데 로비하게 만들면 해양 문화, 해양 컬처 다 똑같거든요. 아그리컬처, 아쿠아컬처. 문화라는 뜻이죠. K-팝. 우리 식품 문화와 K-팝의 전문 공연장이 들어선다라고 하고, 사우디 아라비아 같은 섬에 대한 강당이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보통 얼마 오겠습니까? 지금 좀 더 뒤로 넘기면, 제가 여기 자를 워낙 많이 해놨거든요. 이 공개할 생각입니다. 지난번도 보셨다시피 울산에 장승포에 고래박물관이 있습니다. 고래연구소가 있습니다. 고래마을이 있습니다. 고래마을이 있습니다. 그 고래마을에
고려연구소 2004년도에 직접 개편해졌거든요. 여러 군데 경쟁을 하는데 장생포 이상 가는 곳이 없더라고요. 고려잡이 장생포. 이곳에 지금 울산에 현대자동차의 조업 현장을 보러 가십니까? 미포조선의 조선소를 보러 가겠습니까? 고래마을에 연간 150만 명의 관광객이 옵니다. 아마도 저는 부산에 K-팝 전용 공연장만 있다고 한다면 전 세계에서 그거 보러 오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한민국. 그러면 아마도 1회 공연하는데 일주일에 상설 공연장에 있어서 3회만 하더라도 5만 명씩이면 15만입니다. 50주면 200만입니다. 파급효과가 영국에는 약 경제효과 한 5조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아마도 K-팝 공연장 하나만 갖는다 하더라도 20조, 30조는 부산시의 수익이 돌아올 겁니다. K-팝 공연장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만들어야 됩니다. 북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원양어선 돌아와서 하고 그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시간이 워낙 많이 가 빨리빨리 가버리네. 자, 배를 감척을 하는데요. 고기국가에서 감척한다는데 3년 평균 조업 실적을 봐가지고 감척을 해가지고 돈을 준대요. 내가 제도 바꾸라고 벼락을 쳐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 어떻게 하든지 실적을 높여야 되니까 별의별 편법이 다 동원되고 제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좋은 배 신조선 배를 짓는데 얼마 안 되는 배들을 먼저 감척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런데 그 배를 어떻게 처분을 해요? 또각 토막 내갖고 여러분들은 부산시 출신의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부 다 승인한 상입니다. 쪼각쪼각 내갖고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사람 기가 차더라니까. 제가 2005년도, 2006년도 언양산업발전특별법을 만들 때 420척 언양원선이었거든요. 그때 중국 450척이었거든요. 중국은 지금 언양원선 1500척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배들이 말이 됩니까? 5대의 자금 20개국에 4천억을 먼저 편성하기 2006년 여수 엑스포 해양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돈을 썼거든요. 그때 누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부산항만공사 사장하다가 해사기구의 수장으로 갔던 임기택 씨 있죠? 이분들이 다 그 캐터거리로 간 겁니다. 자, 도대체 왜 이런 시각이 있을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우리하고 호흡을 맞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하는 척 하는 분들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려고 해도 알아야 면장을 하지. 우리 속담같이. 왜 저런 배를 쪼개서 없어요? 저 배를 스리랑카에, 인도네시아에, 피지에, 투발루에 준다라고 한다면 우리 어업협력 안 될까요? 5척 주면 아마도 5척 들어가서 한 20년 조업할 수 있게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안도수산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우리 실습선이 난경호라는 배가 있었는데 일본에서 나판배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 나판배가 안도수고 실습선이었거든요. 그 배 타고 실습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천문항에 색선도 봐가지고 하늘 보고 별 보고 자리 찾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랩하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전 세계에 연안국들 무려 100여 개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지금 ODA 자금을 받는 국가만 하더라도 약 50개국이 넘습니다. 연안국만 하면 한 50개국 됩니다. 50개국에 감척 예산 좀 높여가지고 한 5척씩 주고 5척씩만 입어한다고 해도 5, 25, 250척 원양선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생각 못하고 저걸 잘라버릴까? 세계 바다에 고기가 없습니까? 잡는 배가 없습니까? 맞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너무 지루하니까 제가 한금바다 책을 가져가신 분들은 저번에 보았던 분들은 그렇고 하나 여기서 이 대목에서 그냥 잠깐 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 어느 곳에도 없고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부산에 있는 게 무엇인가요? 뭐? 유해모지. 우와! 우와!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야, 이거 죽는 거 해야 되는데. 이야, 전 세계에 없는 부산에만 있는 게 유해묘지입니다. 유해묘지. 저 순직선언 유령탑이요. 앙골라에도 있고, 우리 어민들 부엌에서 앙골라에도 있고, 저 흑산도에도 있고, 라스팔마스에도 있고, 저는 다 가봤거든요. 그러지만 그걸 사모아도 있고, 우리 선배님 배 타신다요? 그러면 제 시간이 지나 보니까 3분만 스피치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양어선을 타고 지구를 100바퀴 돌아온 사나이입니다. 그 당시 불과 10나트 나갔습니다. 속력이 10나트만은 1나트가 1852m니까 불과 1.8km 21년간 제가 원양어선 선언항에서 선장을 하면서 방금 우리 이영호 전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가 가슴이 벅차옵니다. 저도 내일 모레자 나이가 80인데요. 지금 기초경제 원양업 살리는 운동을 저 사비를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할 말이 많습니다. 지금 부산이요? 해양수산부만 오면 뭐합니까? 요는 부산을 전문가가 세계에 내놔라도 어떠한 그러한 자원을 마련해서 부국한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그러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요. 정치인들은 표만 따지고 듭니다. 그러면은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요, 국민의힘 조직에 장관시키겠습니까? 저는 이영호 전 의원하고 전혀 사적으로 전혀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대한민국의 기초경제를 살려서 대한민국의 부국 강령을 만드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젊어서 고생해서 살아왔던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정치권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스펙을 쌓는 정말 바다도 모르는 비전문가가 해왔기 때문에 우리 부산이 이러한 전 세계에서 가장 입지적으로 좋은 조건을 마련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부산 시민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너무 무관심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전문가가 해양수산부 장관이 돼서 해양수산의 행정을 이끌어서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이 내고 있는 이 세금을 어떻게 해서 잘 대한민국이 잘 살고 부산이 잘 살고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와 계시는 우리 모든 시민이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옳소! 아니 저기 부산도 고향이십니까? 그럼 우리 수대 오늘 실은 처음 뵙습니다. 제가 혹시 제가 안동 수산고등학교 나와서 안동 수고 우리 고향 선배님인 줄 아셨는데 아니에요. 정치적인 말은 아니시랍니다. 안심하시고요. 자, 이렇습니다. 부산은 이렇습니다. 부산의 파급효과, 경제 파급효과 왔을 때 어떤 콘텐츠가 와야 될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해보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유형묘지 어떻게 해야 돼요? 부산의 콘텐츠 글로벌 규격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제가 부산에 와서 오늘 점심을 또 다른 분들하고 먹었거든요. 이 안에서 막 개발된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세계 표준화를 시키지 않으면 세계로 진출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세계 표준화를 시킨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더라고요. 이런 입장에 눈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정치를요, 저는 소개할 때 전 국회의원, 해양수산 비서관, 대통령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그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 녹색혁명이 있죠. 배고플 때 통일배 쌀 내가지고 했던. 제가 농림부의 농림수산부였죠. 그때는 해양수산부 없을 때니까 7급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전국 최연소 지도 소장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대체 저기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법을 엉터리로 만들어서 저는 지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도소장 하다가 그만두고 16대 총선에 나와서 떨어지고 17대 당선이 되었거든요. 지금 여기 혹시 농사 짓는 분 계시나요? 어업하시는 분? 직불금 받는 분들. 직불금 자조금 제가 만든 겁니다. 2005년에 최초 제안하고 최초 만들어서 지금 그나마 생명식량 산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책은 여러 개 갖고 왔으니까. 우리나라 식품 먹는 거 전번에 강의 들었던 우리 선배님들 잠깐 참아주시고요. 우리 지금 그냥 일반 식탁에 올린 거 먹는 게 얼마 정도 수입할 것 같습니까? 80%. 80%가 돈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되겠어요? 172조랍니다. 172조. 예? 172조. 30조? 172조. 약 75조 정도 기간을 나오고 있습니다. 자, 75조. 100조. 자, 100조! 자, 우리 선생님 제가 안 드립시다. 100조 정도 됩니다. 통계 전년도 기준입니다. 2024년. 자, 그러면 여기다가 건강기능성 식품 수입하는 액수는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자, 말씀드리기 전에 이 말씀 드릴게요. 자라 수입 액수가 2022년이 최고로 많았거든요. 전년도에는 그보다 절반 정도 떨어졌습니다. 2024년에는. 자라 수입 액수가, 자라 제품 수입 액수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자라 한 품목. 예? 3조 5천. 와, 대체 부산이 통이 커진다. 그래! 세계 해양수도 가자! 이쪽에. 사람들 깜짝 놀랍니다. 특히 부산이나 이쪽에서는 불교 인구들이 많으니까 자라 같은 걸 누가 먹나 이러죠. 자라 제품 액수가 2022년 6,700원어치 수입됐습니다. 전년대 2,500원입니다. 화장품에 고급 화장품 30% 몸에 바르는 건 자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라 양식이 너무 좋아요. 자, 우리 참치 최고로 큰 회사를 인수한 게 미국 회사를 인수해버린 게 동원산업입니다. 김재철 회장님이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참치 부산물을 지금 어류 양식에 사대용을 하는데 참치나 어류 쪽에 아까 생명공학 얘기를 했죠. 제가 저걸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전부 다 요즘 광고 보면 콘도로침부터 시작해서 알부민까지 코에이부터 코피까지 다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산에서 해야 됩니다. 부산 인프라 얼마나 좋습니까? 제 목인 부경대학이 있고 부산대학이 있고 해양대학이 있습니다. 동아대학이 있습니다. 저 동의대가 있습니다. 생명식량 산업에 우리 원래부터 수산 제조부터 시작해서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이것들이 직접이 되고 원양원생이 들어와서 부산물을 이곳에 갖고 와서 한 배씩 폈을 때 의약품으로 만들 때 부산의 경제는 밝아질 겁니다. 오늘 진해에서 슈가 패스 그 바다 해조류로 해서 종이 펄프 만드는 사장님 안 오셨나요? 못 오셨구나. 오늘 많이 못 오셨네.
자, 육상에서 나오는 나무를 가지고요. 펄프를 만들면 6공정, 7공정 가치의 펄프가 나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해조류 가지고, 홍조류입니다. 특히 우뭇가사리 가지고 종이 만들면 최고급 종이 됩니다. 2단계 공정만 거치면 됩니다. 이게 제가 국회의원 됐을 때 20년 전에 탄소 중립하자면서 할 때 만드는 회사입니다. 부산대학의 정익교 교수님한테 탄소 중립에 대한 것들을 해달라고 양식 해조류에서 탄소 배출권 받으면 우리 기업들한테 삔 안 뜯어도 됩니다. 탄소 중립 63%까지 2030년 하겠다고 이 정부에서도 목표를 세웠는데 저 답답해 미치겠더라고요. 공부를 외교에서만 하던 애들이 줄 잡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양식 해조류에서 탄소 배출권 가는지 안 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 책에 나와있고 여기 자료에도 있거든요. 공개하는데. 저거 뭐예요? 미꾸라지죠? 여러분들 저거 보면 슈퍼 미꾸라지. 저게 부산수산대 부경대학의 김동수 유전 육종학방 제 장현진 교수 방에서 공동으로 만들어내고 한 슈퍼 미꾸라지. 미꾸라지가 장어만큼 큽니다. 우리나라는 저 국회에 있는 애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저는 그때 혼자 해갖고 하면 해줄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1조 산을 막 만들어내고 이랬는데 저거 법은 못 통과했거든요. 줄기세포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돈 있는 사람들은 미국 가서 일본 가서 다 시술받고 갔잖아요. 여기도 몇 분은 계실 거예요. 그때 선들한 말은 안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못 만들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 손기술 탁구 칠 때 어쩝니까? 잘하잖아요. 우리나라 선수들. 이 손재주 뛰어납니다. 한민족. 자, 뭐가 기본인 건요? 이제는 이미 DNA, RNA를 현미경산에서 잘라가지고 한마디로 종을 새롭게 만드는 기술까지 개발됐거든요. 이번에 부경대하고 전남대하고 공동연구에 300억 배정해놓고 왔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돈이 배정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저만 하더라도 제가 석사할 때 90년 동안 하더라도 그냥 제가 현미경 상태에서 난자에다가 정자 딱 집어내면 저도 99개, 98개, 100개 중에 들어갑니다. 유럽에는요 60개 정도밖에 못 들어가요. 아시아에게 중국은 한 80개, 미국은요 40개도 안 들어가요. 미국인들 다 근력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 한 반미주의자 아닙니다.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부산에서 이 산업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원양어선 예를 들어서 한 500척만 만들어 절반만 최고 시대의 절반만 나와서 한 1억씩만 보여주면 처음에 저 배들 저는 이럴 생각이거든요. 자, 어떤 누가 하더라도 이걸 건져갈 생각이에요. 감춰갈 배 연안에 자원 없거든요. 어떻게 중국의 배들이 1000척이 2000척이 와서 잡아버리는데 이 밑에까지 고기가 있습니까? 심지어 함경하는 애들은 고래도 못 잡게 해요. 일본 고래 우리 고기에 따라 있습니까? 희한한 나라예요. 함경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어폐가 있더라도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문하면 제가 답변 다 드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고래 한 마리가요, 작은 돌고래 하나가 하루에 최소한 30kg 먹습니다. 큰 고래는 몇 킬로 먹어요? 300kg, 500kg 먹습니다. 1년이면 얼마요? 30kg 먹어도 3, 3, 9, 1톤 먹습니다. 큰 고래는 얼마? 15톤 먹습니다. 그런데 그 고래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 정도 그냥 상업적 포경은 아니더라도 과학적 포경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저 의원들이 못하게 해요. 나 힘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국회 마다포동을 하면서도. 모르니까. 그러면 당연히 배 감청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청해줘가지고 연안국에 50개국에 5책씩만 해도 250조 원양어선 생기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누가 받아요? 모두 멍청 부산에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이 발전합니다. 이때 박수. 자, 셋하고 아니라 원양어선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건강기능생식품 그리고 바이오시밀러까지 아까 자라 하나에 2,500억, 2,700억, 6,600억, 6,400억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건강기능생식품은 100조 수입합니다. K푸드, K컬처
우리 수출 식품 수출에서 그러면 이제 10조밖에 안 됩니다. 바이오시밀까지 오면 대표도에서 300조를 수입합니다. 부산에서 적어도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건강기능식 식품은 몽창 줄잡을 생각 없으십니까? 있어야죠. 서울에서 어떻게 합니까? 수산물 가능 연골뼈를 갖다가 콘도로치는 어떻게 만듭니까? 부산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산 국제수산물 물류센터를 만들어줬거든요. 그 뒤로 오히려 공동원 시장은 이전을 안 해버렸어. 그래갖고 이번에 2,600억 들여서 공동원 시장 다시 리모델링 한대요. 제거를 한대요. 와, 제 눈으로 봐서는 희한하네. 거기가 원래 농림부 땅이었거든요. 농림부 땅에 준놈 농림부 장관 거기 줘라 그랬거든요. 저는 지도소장했고 박용수 때 농림부 장관 비례대표 국회의원 남해 출신 했거든요. 그거 줘라 부산에. 그래서 부산 제대로 한번 키워보자. 그 남해하고도 가깝지 않느냐. 불경이지 뭐. 따로 부산 따로 있고 경남 따로 있냐 이랬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거기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그런데 20년 만에 그래도 다행입니다. 2,500억 들여서라도 그 공사라도 하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봐서는 어쩌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부산에 먹거리 많습니다. 이 세 가지만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우리 유엔 묘지가 있습니다. 전 세계 유일하게 제가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1, 2, 3, 4 여러분들 자료 받는 거에 5, 3국을 만들겠자 했잖아요. 저 세계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위치가 좋아요? 1, 2, 3, 4 유엔 본부 있고 오스트리아, 빈, 제네바, 나이로비야. 우리가 제 5, 3국 유치한다고 한다면 국제 표준을 가장 좋은 게요. 다른 게 없습니다. 외국인들한테 한꺼번에 우리나라에서 일을 볼 수 있잖아요. 국제 표준화가 얼마나 시켰습니까? 유엔 묘지가 있습니다. 국제 표준화가 가능합니다. 더구나 다른 대륙에는 다 있는데 아시아 대륙에만 유엔 사무국이 없습니다. 회사기구 덜렁 한번 저기 뭡니까? 그러면 우리 수산법령을 우리가 별도로 수산사무국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해양수산사무국을 별도로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전 세계 먹거리가 얼마입니까? 건강기능성 식품은 매년 5%에서 전 세계 인구가 점차 연령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건강기능성 식품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10% 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 키우고 대하를 안정하게 키운다는 분이 와서 아까 명함을 주더라고요. 자기가 대하를 안전히 만들어낸다고. 아까 계신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대하 오돌이 가셔버렸나?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실은 관련 제품 갖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특화한 시설품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 새우 시장이 약 600만 톤 정도고 돈으로 따지면 약 500조 정도 돼요. 전 세계. 우리나라가 베트남 항공에서 왜 베트남 수상에 내보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간주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베트남 시장에서 1조 3천억 같이 새우 한 품목 수입합니다. 베트남이 15조 정도를 새우 수출을 해요. 이런 식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유엔 우사무국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부산 항해 뭐 신항만도 좋고 부산항도 좋고 북항도 좋고 다 하지만 부산에 이런 아레나 파크 공장 5만 관중이 들어가는 것 저거 부산 북항에나 신항만에 달라면 연합 지방이기 때문에 약 한 8천억 정도 들어간다고 예산 추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인천에서도 하려고 막 이런데 먼저 선점입니다. 부산이요 1, 2년 안 하면 인천이하고 주변에 인천공항이 있는 곳을 삽니다. 아닙니다. 부산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어떻게? 항만도, 비행장도 그리고 케이팝 아레나도 어떻게 부산이 먹고 살고 젊은이들이 모여들어 살까 이런 생각을 저는 구체적으로 해봅니다. 케이팝 하나 들어오면 연간 1000만 관광객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10분의 1에도 100만입니다. 지금 당장 영국이 그렇게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럼 얼마입니까?
10조가 넘습니다. 20조. 캐파 마르나 유엔 사무국 보면 표준화 시켜서 우리 물건을 팔기 쉽겠죠. 이런 부산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들고 싶으면 박수! 자, 저는 이런 부산으로 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이제 57년, 70년 전에 지나무가 나침판은 지나무 나침판은 생존이었습니다. 우리 원양선 선배님 어디 모르장 선장하셨답니다. 선장님이신가 그러구나. 자, 지금 말씀 나왔으니까 몇 마디만 더 던져볼까요? 지금 어뢰장들이요, 선장했던 분들이 어뢰장으로 나갑니다. 어리배를 필리핀들의 국적선을 두면서 외국 중국에서 다급 투자해 다니거든요. 우리나라에는요, 원앙 선원 및 회계사에 대한 소득세 경감법이 없습니다. 재고세를 냅니다. 여기가 없어지고 나서 뭐 이런 나라가 돼버렸어. 그동안에. 기가 차. 그러니까 어쩐 줄 아세요? 여기 계시니까 증명하실 거예요. 해외 무주물 획득이잖아요. 회계사들과 우리 선원들이 벌어들인 돈은 그냥 우리 국내에서 벌어들이니까 세계적으로 벌어들인 돈이니까. 그럼 세금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옛날에는요, 제가 대학 다닐 때 77학번이라고 했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부장 딱 부산 수대 나와서 갔다 오면 연간 7천만 원 벌 때 그때 공무원 월급이 얼마? 5만 원. 맞지요? 우리 선배님들은 다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5만 원 벌 때 1년에 7천만 원 벌었어요. 그래도 세금 그거 안 냈거든요. 지금 필리핀이나 이렇게 용병으로 우리 어로장들 이렇게 선배님들께서 고기 장난하는 사람들이 그 가거든요. 우리나라 배를 못 타고 가면 이 사람들이 4, 5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를 쓰더라도 그냥 세금을 덜 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꼬박 42% 고세율에다가 받으면 그냥 한 3억을 2억 5천 3억을 절반을 그냥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근데 육상에서 국내에도 요즘은 1억은 벌잖아요. 30년 된 분들을 좀 그것을 지금 저 바다에서 애롭게 뭐로? 상가, 생존, 우리 삶을 바꾸는 목숨을 담보로 쉽게 말하면 바다에서 세상 생활을 하는 사람들 좀 유리하게 좀 해주면 안 돼요? 지원해주면? 이런 제도가 합의적이 필요합니다. 설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에 농사가 적은 놈이 하나도 없고 해양수산부에 정책하는 가장 이상의 배 타본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시고 농림부에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 있으면 이거 기가 차이가 나니까 300조 수입한다는 것은 뭐예요? 식품? 이걸 우리가 거꾸로 대한민국 K푸드라고 자랑하지 말고 이런 걸 만들어냈는데 부산이 여건이 어느 곳보다도 좋다라고 감히 이용호 주장합니다. 아이고 빠져버렸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K페어 패권에다가 제 이제 질문 받기 전에 이거 화면 떼어놓고 질문 몇 개 받을까 싶습니다. 자, 세계 해양 수도 이제 부산 제2의 수도 부산이 아니라요. 해양 수도 부산이 아니고 대한민국 수도가 아니라 저는 세계의 해양 수도 부산으로 부르짖고 싶습니다. 그들 말씀 워낙 많은데 시간이 있어서 한 10분 정도 오버됐거든요. 질문 주시면 받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쓸 때 마이크 드릴게요.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산이 진정한 세계에서 제1의 해양 도시가 되려고 하면 기존의 세계 항구 도시 중에서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옛날부터는 가면 머리 싱가포르를 하고 도시국가하고 이태리에 나폴리,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그런 걸 하고 가고 특히 부산에 해양대학이 있잖아요. 해양대학을 그 해양공불관장님이나 총장님이나 그 유명한 교수님들을 초빙하셔갖고 해양은 육지보다 훨씬 느르고 발전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부분이 좀 총력을 기울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근영님 정도 하시는데 형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총력을 기울여달라는데 저는 하고 싶습니다. 부산에서 이용을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질문 있으시면 예. 말씀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앉아서 하십시오.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대요. 아까 유엔묘지 말씀하셨죠. 예.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야를 막론하고 부산에 왔다 하면은 유엔묘지부터 박람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서울에서는 거기 뭡니까 저기 동작동 국립묘지를 반드시 갑니다. 대표가 되면요. 부산에 오면은 왜 안 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거는 여당이고 야당이고 똑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하실. 저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부산 시민으로부터 오늘 이 행사에 있는 것을 사실 알았는데 저희 서울에 있는 제 지인께서 제가 이름이 박정희인데 정희 씨 오늘 좀 가서 들어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알아서 올 건데 그분이 특별히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 우리나라 수상을 아주 걱정하는 여성인데 제가 오늘 이영호 전 국회의원님을 뵙고 저는 요즘 이 삶에 이 세상이 참 깝깝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깝깝한 게 아니고 제가 본 것만 깝깝했고 제가 보지 못한 이 시원한 세상이 있었던 오늘 그 세상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K-팝이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예전부터 저는 서구촌 출신인데 어떤 가수님이 그랬어요. 바다에 우리 심청전을 올리면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정말 일반 시민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K-팝도 중요한데 우리 바다에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우리 전통적인 어렸을 때 듣고 그한 적 꿈이 있었던 그 심청전 그리고 역사적인 이런 거를 프로그램 올리면 공연 올리면 좋지 않나 제안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와, 두 분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위원님이 가야 된다. 저는 실은 위원님은 부산 수학여행 때 거기 뺑뺑이 맞추면 달리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실은 가본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지만 순직 선옥 이런탑은 갑니다. 그래서 세계 속의 유엔 539 유치가 된다고 한다면 부산의 컨텐츠는 훨씬 넓어질 겁니다. 세계 해운 항만과 해운 금융과 물류 그리고 수산물 비행장만 제대로 된다고 한다면 얼마 식탁을 전 세계 우리 가까운 데가 얼마가 있습니까? 5시간 이내에 전 세계 인구 80억 명 중에 40억 명이 있습니다. 40억 명. 뭘 못하겠습니까? 다 하죠. 예, 제일 뒤에, 예. 저희 집 어업이 박성준이라고 합니다. 희망찬 강연 잘 보겠습니다. 조업처인데도 불구하고 큰 기대를 안고 전국 연근의 어업인들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조업 여건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영호 의원님께 질문드립니다. 우리 어업인들은 바다를 알고 어업을 사랑하는 이영호 전 의원님이 해수부 장관을 맡아 어업인이 당당하게 조업하고 어업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응원하고 소망합니다. 박수!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저기 대통령실에 보면 저놈 또 날뛰고 있네 그러겠네요. 하지만 욕심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여론 바꿔주신다고 한다면 부산 세계 해양 수도 유엔 53017 케이팝 아레나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아니 저한테가 큰일나겠습니다. 여기 아마도 경찰의 정보관들도 와 계실 건데 저거 좀 잘 써주십시오. 저기 마지막으로요. 더 질문이 내가 갈 때가 우리 어민들하고 할 때는 내가 시간 제한 없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관 시간도 있고 또 가셔야 될 분들이 있고 우리 선배님들도 계시니까 제가 오늘 이걸 발표를 할까 말까 했는데 제가 부산 창가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가사는 제가 하고 이병정이라는 대구현 총강창의 강원도 지회장이 만든 건데요. 제가 이걸 한번 들려드리고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그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제 번호 010 아니다 010 7539 아니 753도 아니고 저거는 잘못 썼네요. 누구 어디 다른 사람? 내 번호가 몇 번이죠? 010. 아, 네. 아니 9257번 9257에 7617 9257에 7617입니다. 누구시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그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크 나가나요? 들린가요? 아 들려요? 들린가요? 그만해요? 예. 안 되죠? 나가서 안 들립니다. 들립니다. 좋아. 아싸! 아싸! 감사합니다.